기업의 입장에서는 저 B라는 회사 사원을 남성 사원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아니, 이해와 배려 같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네. 꼭 칼에 찔려봐야 칼에 찔린 느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아는 자보다는 길을 걷는 자가 더 확실하게 안다고 그러죠. 그렇죠. 제 일상생활에서조차 여성이, 정말로 일반적인 여성이 뒤에서는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매갈 워마드를 하면서 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들의 굉장히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천 나을래, 예. 페미니스트를 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여성이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 네네, 보통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제목이 슬로건이 떡하니 나와 있거든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예, 호평 사랑해. 우리나라가 어떤 그 계급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다. 혹시 페미니스트로 전향하셨나요, 전기님? 아니요. 페미니즘은 주장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어떤 연유로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주장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OECD 남녀 임금 격차 1위라든지 네. 아니면 두 번째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여성이 주가 되고 주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해자의 형벌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전자발찌를 찬 뒤에도 재범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건 또 아주 말씀을 네. 하실 때 이번에도 역시 예전에 토론했던 내용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시네요. 어떤 방식이죠?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집요하게 늘어놓고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 국가인 것처럼 매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OECD 남녀 임금격차 1위란 걸 말씀드렸고요. 네. 이것이 절대 소수적이진 않겠죠. 근데 두 번째로 뭐냐? 성범죄예요, 성범죄. 네. 그 지하철 몰카 범죄라든지 그런 게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몰카 같은 것은 굉장히 여기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집행유예라든지 기소유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런 몰래카메라를 촬영해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네. 이것은 왜 이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은 처벌, 굉장히 약간 좀 엄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그게 약간 좀 모습이거든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네네네. 그 법적인 처벌 수위가 적다, 뭐 많다. 근데 이것은 이제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소년법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른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소년법과는 별개죠. 왜냐하면 별개가 아니죠. 처벌을 더 적게 받게 그럼 남자를 위한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이치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요. 본인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여러 가지 연유 등등이 있겠죠. 네. 뭐 문화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여기서 저희 토론방에서 항상 뭐 if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물어봐요. 너 만약에 성별을 고를 수 있게 태어난다면 너 여자로 태어날 거야, 남자로 태어날 거야?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다 저도 그러면 저 하나만 여자- 더 말씀을 드릴게요. OECD 네. 국가 중에 1위라 그랬는데 어떤 그 증거로 어떤 연유로 무엇을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드릴게요. 예. 여기 보이면 잠시만요. 네네. 여기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최고, 줄여야 경제 성장을 한다. 그래요. 저도 근데 나라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네네네. 경제산업 순위의 1위가 어떤 산업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4차 산업혁명에 이을 반도체 산업. 아니죠. 선박 제조업입니다. 반도체 선박은 예. 필수죠. 선박 제조업에 네,
그리고 2위가 의학 제조업이에요. 3위가 네. 중공업이고요. 4위가 법무계열, 5위가 IT입니다. 이 중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여 여성 비율이 반이라도 나오는 계열은 의료와 의학, 법무계열입니다. 반대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은 과는 문사철, 예체능, 사회과학 계열, 언론, 방송 계열이에요. 미용 등. 바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계열입니다. 이런 계열들이 네네. 말이죠. 그런 네네. 나라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 임금 격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의 특수성을 보존하되 우리가 여성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그 진출을 많이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것은 여성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업 CEO들은 색안경에 끼어져 있어가지고 여자라면 힘이 약하겠지. 여자는 일을 못 할 거야. 힘이 아, 약하죠. 힘이 맞죠. 약한 게 맞죠. 근데 맞는데 일에 예. 지장을 줄 정도로 힘이 안 되냐라고 말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CEO들의 그런 생각, 그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사무업을 놓고 봤을 때 예, 예. 예. 기업이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 집단이에요. 근데- 이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네네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능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네. 할지라면 남성을 뽑지, 이건 내가 성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차별을 일단 우위에 두고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윤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성이 네네. 더 많은 남성을 더 많이 고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공기업, 나라를 위한 기업에서조차 여성을 차별해서 여성만 골라 탈락시킨 일련의 사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가 이 문화적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을 일의 능률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하향 평준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링크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나라를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진 이 공기업에서조차 여성만 골라서 탈락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차별로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여성이 살기 힘들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토론에서 대입시키면 안 되겠지만 저도 뭐 회사를 다녔던 그 회사원으로서 이 여성이 뭐랄까 제 부서에서는 일을 굉장히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전에서 이렇게 여성들만 골라서 탈락을 시켰다. 가스공사. 한전이 아니라 가스공사. 예. 에서- 한전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예. 가스한전공사가 시대착오적 성차별로 여성들을 위해 가스를 방출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이라는 어떠한 기업의 고위 그 관계자라면 요것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근데 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네요.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네네. 면접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예, 요 부분은 여자로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이렇게 여자를 차별하는 네.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태어났으니 일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출산과 육아휴직 그리고 또 그 생리할 때 그 생리휴가 있지 않나요? 생리휴가를 쓰는 여성은 굉장히 소수예요. 제도적 혜택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예. 소수지만 남자를 위한 휴가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남자를 위한 출산휴가도 있죠. 그건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있는 거네요, 그럼?
여성이 더 높잖아요. 뭐가 많이 높은데요? 쓰고요. 여성이 더. 그럼 여성이 더 일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가 임신하나요? 자, 일단은요, 제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이 잘못 표현을 한 거고요. 네네네. 여자로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여성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고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저 말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면접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 이거는 이제 미리 뽑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예, 이렇게 예. 같은 어떤 사원을 봤을 때 A라는 회사원이 남성, B라는 회사원이 사원이 이제 여성이에요. 근데 둘을 봤을 때 이렇게 네네. 그 일을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사람을 뽑아서 네. 쓰다 보면은 보인단 말이죠. 여성이 일을 할 때 그 능률과 남성의 그 능률과 남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그런 날들 이런 걸 보면은 네. 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 B라는 회사 사원을 남성 사원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이라는 거죠. 기업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공기업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돼가지고 정말로 인천 나을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여성만 골라 탈락시켰다라고 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일의 이유가 있다라고 네. 했다면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됐을까요? 이것은 부정탈락, 성차별로 정말로 부정탈락을 시킨 다음에 네. 그제서야 비로소 변명거리를 찾고 임신 뭐 그렇게 따지면 지원 자격 자체를 남자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합격자를 줄이려고 네? 변경하도록 지시했잖아요. 면접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시켰어요. 네? 채팅 소리 너무 커요, 배그 장인님. 죄송할 짓을 왜 하세요? 민폐 새끼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나와 있네요.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려고 네.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말 그대로 점수를 반영한 게 아니라 여자가 너무 많이 뽑히는데 남자로 다 바꿔. 근데 그의 반대도 있어요. 남성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성차별이라기보다는 타겟 선호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체육 계열 강사가 남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까? 체육이요? 네, 체육 계열 강사. 체육 계열이요? 네, 남자가 더 많겠죠. 그쵸. 예.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전혀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소수적인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등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너지 그 공사였나요? 거기선 여성 가산점을 줄 정도로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네네. 그 직종을 어떤 타겟을 놓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쵸. 다 달라요. 직업의 특수성은 존재하죠. 예, 그런 특수성을 이제 봤을 때는 이 남자도 차별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자도 차별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남자도 예,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이게 서로의 차별이 공존해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간에 존립을 하려면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차별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지 이것이 그냥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여성 이제 굉장히 편파적인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저도 같은 남자로서 네. 우리가 남자가 느끼고 있는 성차별 어마무시하죠. 네, 어마무시한데 네. 우리가 이것을 저울질해보자는 거예요.
야, 너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한번 저울질을 해볼까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본인이 여자가 돼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아니 이해와 배려 같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네. 꼭 칼에 찔려봐야 칼에 찔린 느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아는 자보다는 길을 걷는 자가 더 확실하게 안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확실한 건 맞는데요. 예. 우리가 타인에게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란 것이. 남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우리가 공존을 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는 그렇죠. 여자나 남자나 모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남자가 차별받는 거 말하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병역의 의무라든지 아니면 여성 전용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혼인시 집값을 부담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성범죄가 그 여성의 증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정말로- 전기님이 여성의 입장에서 차별받거나 그런 부분들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만 얘기하게 된다면 서로 똑같은 뭔가 싸움밖에 안 돼요. 야, 나는 네네. 여자는 여기서 차별받는데 남자는 여기서 차별받아. 그럼 여자가 더 유리해. 그럼 남자가 더 유리해. 하면서 똑같은 이 싸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서로가 병존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위를 가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선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보단 이 직업적,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직업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네네네. 전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여자만이 한국에서 살아남기 힘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그것이 부실하다라는 얘기고요. 여성이 살기 힘든 부분, 이 직업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성이 왜 정말로 힘쓰는 일이 아닌 뭐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네. 그러한 분야로밖에 진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 힘쓰는 일이나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그 경찰 채용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찰 채용이요? 네. 네네네. 경찰 채용 같은 것도 해화역 시위의 주장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해화역 시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야, 너네들 경찰 고위관직 다 자르고 다 여자로 바꾸고 여경을 9대1로 여경 9, 남경 1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돼요. 네. 정말로 정신병자가 아닌가까지도 약간 의심케 하는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해당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데 네. 여기서 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6만 명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그 집단이 뭉쳐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금 한번 거시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말론 주장 같은 거는 정말로 개새끼 같은 주장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일리는 없죠 당연히. 네네. 네, 일리가 없는데 저는 이 6만 명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이러한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 6만 명이나 되나? 네. 이게 어떻게 이러한 뭐 기하급수적인 수치가 나오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한국에서 여성이 느끼고 있는 차별감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시위에 대한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데 그 6만 명은 사실 어떤 네. 그 언론사에 의해서 부풀려진 정보고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6만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이제 또 6만 기사를 예, 기사로만 이제 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네.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그 시위가 굉장히 뭔가 저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위로 아실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 시위는 전혀 당위성이 없는 그런 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네, 그 그렇습니다. 기레기 새끼들이 그 슬로건을 잘못 냈네요. 네, 그렇죠. 아, 기레기 새끼들이 그냥 주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6만 명이 모이려면요. 네,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인파가 돼야 돼요. 예, 예. 이런 새끼들 때문에 멀쩡히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욕먹거든요. 네네네. 6만 명이 모이려면 모일 장소가 못 돼요. 해화역 자체가. 네네. 또 그렇고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은 사실 여기서 토론할 거리가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어떤 정신병을 기반으로 어떤 그런 반사회적인 집단의 어떤 그런 행태들은 사실 우리 사회인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스트레스만 유발할 뿐이지 그것을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는 고민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태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거라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그쵸. 들어요. 저는 예. 뇌신경 질환에 걸린 새끼들이 네. 진짜로 이상만을 꿈꾸면서 이런 시위를 벌인 건데, 네. 전 진짜로 한 가지, 우리와 같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네네. 어떤 존립을 하려면 이들이랑 같이 어떤 그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땐 네. 그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도 일삼고 범죄를 일삼는 이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마련해주고 변호사비를 대주고 또 그런 것들을 모금을 통해서 굉장히 범죄 집단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활조차 하지 못하게, 네. 아예 뭐 국외 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외 추방은 굉장히 인도적이지 못한 방법이고요. 네네네. 제 네. 생각에는 그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들과 그런 모습들과 지금 언론들이 왜 그들을 자꾸 치우쳐 세워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냐. 치켜 세워주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드나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다른 고위축 관계자들이 그들 중에서도 패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마치 일배충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각계각층에 네, 그쵸. 숨어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서도 네. 방송국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리를 해봅니다만은 근데, 네 그것이 저는 언론- 네, 예, 말씀하세요. 언론 보도나 아니면 어떤 그 집단에서 저는 여성의 단결력을 보고 여성에 대한 그 슬로건이라든지 기사 같은 걸 계속 띄워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단결력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여성에 대해서 우위점이 서 있지 않나, 남성보다는. 그렇죠. 단결력 하나만큼은 정말 네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정치인들이 왜 노약자들을 위해서 공약을 걸겠습니까? 투표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투표를 잘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밀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밀집력이. 네. 그들이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단체, 그룹으로 움직이거든요. 그쵸. 네.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테러 단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뭐 IS를 연상케 하는 그런 테러 집단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IS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닌가요? 예, 예. 예. 저는 네. 정말로 실제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위험하다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단체의 어떤 그런 행태들, 파시즘적인 그런 모습들은 그쵸. 예, 굉장히 전 경악을 정말로- 금치 못하게 하지만 네네. 또 그들을 굉장히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지켜주는 건 남자입니다. 아, 그게 약간 좀 제일 그 중요한 키워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시위 네. 현장에서도 경찰들 보고도 한남충이 이제 그 전체 대한민국 남자들의 어떤 전체를 네. 매도하는 전 그런 진짜 그 생각을 보고 예. 제가 만약 순경이었다면 네네. 왼쪽 주머니에 있는 테이저건을 네. 그냥 면상 맞박에 맞추지 않았을까. 그건 굉장히 인도적이지 못한 처벌 수위고요. 그러니까 저였다면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들은 네. 그들의 사회적인 네네. 위치는 계속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쵸.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은 실패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와중에서도 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들의 굉장히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품평하는 건 괜찮대. 네. 남자가 여자를 품평하는 것은 여성 상품화라는 그렇죠. 어떠한 단어적 형태로 그들의 이중성과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쵸.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어떤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들만의 어떤 주장이 근거를 네. 제시하며 인천 어떤 나올님 예. 페미니스트를 시발 새끼라고 생각하시나요? 페미니스트들이 시발 새끼라기보다는 네네네. 그들의 부모의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예. 이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 자체도 네. 자신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거든요. 비단 페미니즘뿐만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들은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네네. 후반과 20대 초중반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가정교육에 어떤 부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굉장히 그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네. 한 가지 보고 놀랐어요. 제 일상생활에서조차 여성이 정말로 일반적인 여성이 뒤에서는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매갈 워마드를 하면서 남성들을 혐오한다는 그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떳떳하고 정말 올바른 시위와 정말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거나 본인의 얼굴을 감추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익명성에서 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들이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에 의존해서 어떤 남들의 어떤 심한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러한 테러 행위들을 꺼리낌 없이 하는 부분은 사실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들의 신상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어서 빨리 하루빨리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그러면- 목소리가 정말 옳은 목소리라면 과연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감추고 싶어 할까라는 그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무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무고죄 폐지요. 무고죄를 폐지한다.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을 발의를 했나요? 네네네. 어떤 의원이죠? 이번은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팩트인지 아니면은 또 네네네. 어떤 주장의 사리부터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오는 것인지 지금 이런 시국에 그 무고죄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환심을 살 수 없는 그런 네네네. 스탠스거든요. 그쵸. 하지만, 그런 것을 발의한다라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여기 정춘숙, 박홍근, 권미혁, 박경미,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네. 뭐 이것은, 뭐 기사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기사 안에, 그 커뮤니티 안에서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 성범죄 관련은 무고죄 없애는 법안 발의를 한 분들이 여기 있네요. 네네네. 발의연은 이제 2016년이었네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네네네.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고죄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반대해서 어떤 사람을 이 무고로 정말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피해를 준다. 이것에 대해서 처벌 법안이 없다. 방안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남성으로 생각해봤지만, 네. 페미니즘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김치녀라든지 맘충이라든지 이러한 여성 혐오적 단어가 생길 때 네. 우리 남성들은 방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들의 잘못도 상당수에 있죠. 그쵸. 그쵸. 인천 나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러한 괴물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원인의 일부분에서도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러네. 일베가 사실 꽤나 많은 일조를 했거든요. 저는 김신여라든지 뭐 여성 혐오적인 그런 자료들과 그들끼리 어떤 통용되는 여성 혐오적 어떤 행태들 이런 그쵸. 것들이 일베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한 그렇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날조하고 호도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일베충들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큰 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일간 베스트라는 것 자체도 무조건 잘못이 있지만 네. 남성들이 뭐 정말로 김치녀, 뭐 맘충, 된정녀라는 여성 혐오적 단어가 근데 여성들이 네. 당한 것도 좀 많죠, 솔직히.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한 부분은, 좀 생뚱맞게도 게임에서 그 가건배라는 그 친구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그쵸. 여자들을 보고 보르시라든지 예, 또 아니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성 채팅으로, 이게 채팅에서 이제 음성 채팅으로 아주 노골적인 성희롱을 일삼는 그런 음성, 그런 언어들을 내뱉는 그런 행태.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참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정체기에서 혼란기로 오게 된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인천나올님의 그 인터넷 실명제도 네. 저는 단순하게 돌려막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 말 실명제가- 들어보세요. 예. 그 여성분의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 마음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막는 거예요. 아, 씨발. 내 이름 밝혀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글을 안 써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왜 네네네.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네네. 자극적인 것들만 보게 되면 자극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더 그런 것들을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런 그쵸. 자극적인 것들만 찾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두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을 할 때 어떤 조금이라도 순화를 해야 된다. 뭔가 두려운 무엇이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명예훼손이나 저는- 모욕죄만으로 사이버 모욕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실명제를 걸어서 표현의 자유는 곧 책임이 따른다.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 거지는 모두 나의 품격, 나의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일단 그런 전제로 그것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게임이 되었건 채팅이 되었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1차적으로 그런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 저는 근데 진짜로 정말로 그 말이 공감되는 게 뭐냐면 네. 정말로 현실에서 있지도 않은 뭐 군인 비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갈련 현실에선 있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극단적인 막 글들을 보고 막 화내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뭐 김치녀, 맘충, 뭐 된장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보고서 정말로 일부를 전체로 생각하는 아무래도 나라의 특수성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IT 강국이고 좁은 나라라서 이 광대역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쵸. 사람들이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달에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을 해나갔더라면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이 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결국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시에는 이것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나는 이거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라고 굉장히 뻔뻔하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네, 그쵸. 예. 그 말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 행복 지수, 전 세계 행복 지수가 네, 우리나라가 낮고 후진국이 높은 이유는 네,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쟤는 벌써 이런 것까지 합격했네. 쟤는 몰라 돈을 이렇게 모았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배제하고 어떠한 불행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 공인들, 그들의 죽음을 희롱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 우리가 점점 인류애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재밌고 내가 드립을 치고 그냥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에 의해서 남에게까지 피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것을 볼 때의 어떤 그런 자극적인 그것들, 이것들도 네이버 댓글들도 사실은 어떤 뭐 연예인이 사고사로 죽었다라든지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로 인류애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네이버의 그래서, 댓글. 예, 그런 것들이 19세 어떤 필터링도 없이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재미있고 유쾌한 짓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본인 또한 악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지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베스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워마드, 여성시대, 예. 네이트판, 소울드레서, 인스티지. 소울드레서나 쪽방. 인스티지도 여초 사이트가 됐나요? 그렇죠. 저는 인스티지 그거 약간 좀 자료 같은 게 많아서 악마는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또한 언젠간 저렇게 페미니스트들처럼 정말 어떤 정체기를 떠나서 마초이즘인가요?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악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배를 했을 때 사회에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킬 것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의 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이죠. 마초주의라고도 생각하죠. 저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네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굉장히 안타깝고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진짜 페북에서 나오는 흔히들 말하는 뭐 약간 좀 페미니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전 그런 분들 100명 모아놓고 한번 토론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토론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고 예, 만에 대박이죠. 하나 토론을 한다고 치면은 그들은 역시 인신공격과 저열하고 저열하고 천박한 그쵸. 그런 언어들로 점철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저급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해보셨어요? 페미니즘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은 네네네. 그냥 인신공격입니다. 그냥 그죠. 네,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그런, 그러니까 정말 토크온에서 만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 그들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한번 네. 저는 인도 같은 곳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들을 보내서 정말로 여성 인권이 필요한 곳. 예. 정말로 명예살인이 존재하는 뭐 그런 곳 한번 가면 그거는 좀 예? 명예살인은 예.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적이지 우리 못하죠. 그들도 어찌되었건 사람인데 네네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저희가 또 여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열받게 하고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그들을 분노에 차오르게 하며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네. 증오하는 증오심만 품게 되었는가? 그렇죠. 또 근데 생각을 만약 해보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여자였더라도 맨날 뭐 친척집 가는데 여자는 조심해야지,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말을 적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그 남성 혐오가 저는 충족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 이 기성세대들, 예. 이 틀딱 꼰대 새끼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상들이 사실 어떤 그런 장유유서 또 뭐가 있죠? 그 어떤 사상이죠? 예?
무슨 유교 사상이죠? 사상인가요? 유교 사상과 어떤 장유유서에 의한 그런 아주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그런 행태들, 좀 굉장히 저는 진짜로 20대, 요즘 10대, 20대, 30대들은 다 여성에 대해서 뭐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성세대들, 예? 네, 나이 먹고 막 틀리차는 막 그런 기성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꼭 굉장히 막 약간 좀 마초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뭐 여자들은 조심해야지 막 이런 말들을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어떤 그 여성들이 어떤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좀 아무래도 저는 명절 때 제사를 지내봤기 때문에 예, 제사를 지낼 때 남성만 하잖아요. 남성만 그렇죠. 절 3번 하고 향 돌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는데 음, 여자는 뭐 밖에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구석진 곳에서. 그렇죠. 전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음. 근데 말 그대로 그 예전 풍습 때문에 그런 거였다라는 게 저는 옛날부터 쭉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그런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저 전통 아주 역겨운 것을 그 천박한 그 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도 많이 이제 없애자 뭐 하면서 캠페인도 열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네, 두 번이어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명절 때 뉴스를 보면은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큰 식탁에다가 뭐 배, 과일, 뭐 이런 약과라든지 막 다 닫아놓고 막 근데 하길래. 사실 그들도 일부예요. 그들이 6만 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예.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네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들이 저는 주장하는 법들은 실효성이 없고 헛맹랑한 개 헛소리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 경찰 여경을 9대 1로 탁상 공론이죠. 여경과 남경 비율을 9대 1로 줄이자 하면 그들이 소리치는 그러니까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여기고 확성기에 그쵸. 대고 떠드는 똥이나 싸제끼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어 도단이죠, 말 네, 그대로. 그냥 이제 한심할 뿐이고 사실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살에 와닿는 그런 그들이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